안녕하십니까, 리뷰머신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 뭐냐, 2023년 노트북 이렇게 사세요입니다. 사실 이미 2023년 노트북 구매 가이드 영상은 촬영을 했고 업로드가 됐습니다. 근데 또 왜 똑같은 영상 찍냐, 사실 똑같은 영상은 아니고요. 제가 노트북을 계속해서 추천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 상황은 이러한데 어떤 노트북을 사야 할까요? 제가 주로 하는 작업은 이런 것들인데 너무 비싸지 않으면서 성능 적당한 노트북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개개인의 디테일을 적어서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사실 제가 그 댓글로 최대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몸이 좀 아프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계속 댓글이 딜레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러면 안 되겠다, 차라리 우리 시청자분들께 고기를 사드리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좀 알려드리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말 간단하게 여러분 상황에 딱 맞는 노트북 찾는 방법, 구매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유료 광고 포함 표시 보셨죠? 제가 광고를 따로 받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쿠팡 링크로 구매하실 경우 제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혹시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링크로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한테 딱 맞는 맞춤 노트북을 찾기 위해서는요, 딱 3가지의 기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걸 보고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영상 끝쯤에 가서 또 추천 제품 설명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먼저 성능입니다. 보통 노트북을 구매하고자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노트북을 사면 5년 정도는 쓸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이거는 성능과 관련이 전혀 없고요, 수명에 대한 내용이고, 노트북의 수명은 이 CPU의 성능보다는 배터리의 성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능을 정하실 때는 몇 년 정도 쓸 수 있는 노트북이 아니라 내가 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성능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시죠? 제가 그럴 줄 알고 3가지로 분류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 라이트 유저, 두 번째 헤비 유저, 세 번째 프로 유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먼저 라이트 유저인데요, 라이트 유저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을 구매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거의 한 60% 안에 속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에 속하실 것 같은데요, 주로 문서 작업이나 인터넷 서핑, 영상 시청, 그리고 게임을 한다면 롤이나 피온, 마크, 이 정도의 캐주얼한 게임 수준을 즐기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이런 분들한테는 고성능 CPU나 외장 그래픽 카드 같은 게 전혀 필요가 없어요.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평생 쓰지 않을 프로그램을 위해서 돈 낭비하는 건 맞지 않잖아요. 노트북의 성능을 좌우하는 CPU, 이 CPU를 만드는 회사가 크게 2개가 있는데요, 바로 인텔과 AMD입니다. 이 두 회사에서 만드는 CPU 중 이름이 인텔의 경우엔 i5, AMD의 경우엔 라이젠 5, 숫자 5가 들어간 걸 구매해 주시면 라이트 유저분들이 꽤 괜찮게 쓰실 수 있어요. 물론 사양 중에서는 조금 더 저렴한 인텔의 i3와 라이젠 3 한 단계 낮은 등급이 있는데요, 사실 이 3급과 5급이 성능 차이는 꽤 나지만 가격 차이는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번 구매하실 때 이렇게 5 정도 급 구매해 주시는 게 라이트 유저분들에게도 오래오래 사용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CPU는 어떻게 고르냐, CPU 보는 방법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쿠팡 같은 곳에 판매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이 노트북 선택하는 곳에 스펙이 있을 겁니다. 혹시 거기 없다면 가장 아래쪽으로 쭉 스크롤을 내려보세요. 그렇다면 거기에 한눈에 스펙을 볼 수 있게 만든 스펙 시트랑이 보일 겁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죠? 이런 것처럼요, 여기서 CPU를 보시면요, 이렇게 라이젠 5 혹은 인텔 i5 숫자로 5가 들어간 애들을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라이젠 5는 56255U, 인텔의 i5는 12356, 요런 애들이 들어간 걸 추천드립니다. 얘네가 비교적 최신 CPU들이고요, 충분히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돌리실 수 있을 만큼의 괜찮은 성능을 가진 녀석들입니다. 이제 라이트 유저분들이 CPU를 정하셨다면 그 다음 저장 장치인 SSD를 구매하셔야 되는데요, SSD 같은 경우에 보통 256기가, 512기가 이렇게 2개로 나뉘는데 제 권장은 256기가입니다. 사실 라이트 유저분들은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하시거나 영상을 많이 저장해야 되거나 그럴 일은 없으시거든요. 대부분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영상 시청 매체를 쓰시거나 저장도 클라우드에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256기가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램을 정해야 되는데요, 램이 뭐냐, 그냥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비유가 틀린 걸 수도 있어요. 램은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밖에 나갈 때 주머니에 이것저것 많이 지갑도 넣고 핸드폰도 넣고 넣어가야 되는데 주머니가 하나밖에 없어. 그렇다면 핸드폰 넣으면 끝. 하지만 주머니가 여러 개 있다면 맞습니다.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할 수 있고 다양한 물건들을 체크할 수 있어요. 램은 기본적으로 8기가 정도면 충분한데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16기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라이트 유저분들께 그냥 8기가도 충분해요. 이걸로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작업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에 확진된 상태라서 목소리가 점점 갈라지는데 양해 좀 해주세요. 자, 다음 두 번째는 헤비 유저입니다. 노트북을 구매하는 목적이 내 전공이나 직업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혹은 돈벌이 수단 목적이다 하시는 분들, 대략 노트북 구매자들이 한 30% 정도를 차지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작업이라 보면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이런 걸 하시는 디자이너 분들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프리미엄 프로 같은 동영상 콘텐츠 제작하시는 분들, 혹은 개발자라면 파이썬이나 자바 같은 프로그래밍 작업 등을 많이 하시겠죠. 이 외에도
보험 판매를 하신다든지 영업 목적으로도 컴퓨터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 이분들도 될 수 있다면 라이트 유저의 노트북보단 헤비 유저의 노트북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객을 만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노트북이 버벅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CPU가 인텔 i5와 라이젠 5. 뭐야? 라이트 유저랑 동일한 CPU인데?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요. 이 CPU 이름 뒤에 영어로 P나 H가 붙은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같은 5급이라 해도 그 안에서 고성능 CPU, 저전력 CPU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거든요. 제가 아까 라이트 유저들에게 추천드린 CPU엔 모두 U가 붙어 있었죠. U는 저전력 CPU. 그러니까요. 얘네는 성능보다는 전력 효율을 더 신경 쓰는 녀석들이라 퍼포먼스를 조금 낮추고 배터리 효율을 극강으로 늘린 녀석들입니다. 라이트 유저들에게 딱 맞겠죠. 반면 헤비 유저분들은요. P, 퍼포먼스, H, 하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 표현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P랑 H가 붙은 애들은 U와 반대로 배터리 소모가 빠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성능을 더 잘 내줄 수 있는 녀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모델은 라이젠 5 5600H나 인텔의 1240P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외장 그래픽카드는 필요 없고 램만 8GB에서 16GB로 선택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콘텐츠 제작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SSD 역시 256GB가 아닌 512GB로 선택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자, 마지막 프로 유저들입니다. 프로 유저분들도 헤비 유저와 마찬가지로 내 생업을 위해서 뭔가 돈벌이 수단으로 노트북을 활용하는데 조금 더 고급, 더 퍼포먼스가 필요한 분들이겠죠. 만약 편집자시라면 FHD가 아닌 4K 이상의 영상 편집을 하시거나 개발자라면 AI나 머신러닝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이라면 2D가 아닌 3D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아마도 작업용 데스크탑이 따로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보조 용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용도로 노트북을 보셔야 하는데 얘네가 데스크탑만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데스크탑에 발치는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가져야겠죠. CPU는 인텔의 i7이나 라이젠 7, 그리고 가능하다면 i9와 라이젠 9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예산이 확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외장 그래픽카드가 필요해지는데요. 외장 그래픽카드는 RTX 3050 제품 이상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이라 그러면 3050 Ti나 슈퍼, 얘네들은 기본 3050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3060, 70, 80 이런 식으로 숫자가 올라갈수록 더 좋아지지만 가격도 비싸진다는 거. 3D 게임이나 3D 작업을 할 때는요. 초당 수천, 수만 장의 2D 이미지들을 착착착 붙여서 3D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CPU 단독으로 작업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외장 그래픽카드가 따로 필요해진 겁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도 영상 편집 시에도 렌더링 속도를 위해서 외장 그래픽카드가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엔 쿠다 가속이라고 CPU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외장 그래픽카드가 고생하네 놀고 있으면 콕콕 찔러서 야 너도 이래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램은 당연히 16GB 이상 보셔야 되는데요. 가능하다면 32GB도, 그리고 노트북 중에 64GB까지 램을 추가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64GB가 또 좋겠죠. 물론 가격은 그만큼 비싸진다는 거. 프로 유저들 같은 경우엔 여러분의 예산 안에서 최대한 맥시멈을 끊으셔야 가장 가격 대비 성능이 좋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능 체크는 끝났고요. 두 번째 보셔야 될 거 브랜드인데요. 솔직히 브랜드만 정하시면 노트북 구매하시는 거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끝. 한 번이라도 노트북을 구매하시기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시는 분들은요. 같은 CPU인데도 노트북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 거의 20-30만원 돈 이상 차이 나는 경우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제조사마다 마진 담긴 것도 다르고 제조사마다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비슷한 스펙이라고 해도 삼성이나 LG 같은 국산 기업과 기가바이트, 에이서, 레노버 같은 외상 기업의 가격 차이는 거의 30% 이상 날 때도 많습니다. 이때 생각이 들죠. 삼성, LG가 국내 고객을 호갱 잡는구나.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사실 여기에는 노트북 같은 고가 제품들의 가장 큰 문제인 AES, 사후 지원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외산 노트북 브랜드들이 가성비가 좋은 건 맞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전자제품을 가성비만으로 사기엔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 라이트 유저분들께서는 삼성이나 LG를 많이 사시는 것 같고요. 프로 유저와 헤비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성능 때문에 삼성, LG를 사긴 글렀으니 레노버, 에이수스, 기가바이트 같은 외산 브랜드의 노트북을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외산 노트북들 그러면 고장나면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걸 사죠? 비싸더라 삼성, LG 사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외산 노트북 브랜드들도 국내 AS 센터가 다 있고요. 대부분 구매한 지 1년 안에는 보증 수리가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구매 꿀팁 한번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 전자제품이나 노트북 같은 거 구매할 때 다나와에서 많이 검색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나와 많이 써보세요. 다나와를 검색하면 이것저것 플랫폼을 비교해서 가장 최저가를 딱딱딱딱 보여줍니다. 그런데 대부분 최저가는 현금몰, 그러니까 신용카드 같은 게 아니라 현금으로 그냥 계좌 이체하고 노트북을 받는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 건 솔직히 리스크가 좀 크죠. 먹튀의 가능성 뭐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저는 쿠팡 구매를 추천드려요.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린 노트북 구매하시면 저에게 수익이 나눠지는 것도 맞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고요. 쿠팡 로켓 제품 같은 경우엔 30일 내에 무료 반품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처럼 불편하게 내가 직접 교환 요청을 하고 반품 요청을 하고 사유를 적어내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 쿠팡 로켓 제품 같은 경우엔 쿠팡 안심케어라는 걸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일종의 보험 같은 겁니다. 몇천 원 안 해요. 이거 가입해두면 나중에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수리비를 이 쿠팡 안심케어로 싹 문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팡 링크에 들어가시면 쿠팡 안심케어로 적혀있으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보세요. 야, 그러면 삼성이나 LG 고성능은 별로냐? 거기도 고성능 좀 있을 거 아니야? 왜 추천을 안 해?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답변 드립니다. 별로예요. 사지 마세요. 삼성, LG도 고성능 PC겠지만 그 돈 주고 그 노트북 살 바에 훨씬 더 좋은 성능의 외산 노트북 사는 게 맞는 답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게입니다. 사실 무게라고 썼지만 무게와 크기를 동시에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노트북을 책상에 두고 쓰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1kg대가 넘어가도 상당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니, 야, 노트북을 두고 쓰지 누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쓰냐?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휴대를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노트북을 주로 휴대하고 다닌다면 진짜 최대한 1kg에 가깝게 맞추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지금 이 M2 맥북 에어도 1.26kg이거든요. 이거 그냥 들 때 정말 가벼워요. 근데 백팩에 넣거나 이렇게 크로스백을 메고 하루 종일 다니면 어깨 아픕니다. 얘도 그런데 2kg 넘어가는 애는 어떻겠어요? 자, 간단히 나눠볼게요. 가벼운 걸 원하시는 분이라면 13인치에서 14인치 모니터를 가진 1.5kg 미만 노트북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생각나는 제품을 말해보면 애플의 맥북 에어 M1, M2 여기 해당될 것 같고요. HP의 파빌리온 에어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화면은 좀 작지만 가벼운 모델에 속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 화면이 작은 거 못 참아, 화면 큰 걸 원해, 하지만 적당히 또 가벼웠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15인치 무게 1.6kg 미만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건 LG 그램, 삼성의 갤럭시북 2 프로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하겠죠. 그리고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슬림 3, 슬림 5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노트북을 데스크탑 대용으로 쓸 거야, 항상 책상 위에 두고 쓸 거니까 무게는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은 16인치에서 17인치 화면을 가진 2kg 이상 노트북들을 추천드립니다. 나는 정말 가벼운데 화면도 무지막지하게 컸으면 좋겠어, 17인치인데 1kg 먼저랬으면 좋겠어. 그런 제품 전 세계 유일하게 딱 한국 제품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램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그만큼 비싸다는 거. 그램이 무게는 정말 가볍지만 가격은 정말 무겁다는 거, 그거는 감안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대망의 노트북 추천입니다. 노트북 추천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은 라이트 유저분들에게 추천드린 노트북 바로 LG 울트라 PC 엣지입니다. 가격은 71만 2,800원이고요 CPU는 라이젠 5 5625U 최신 CPU를 사용했고 SSD 256GB 램 8GB, GPU는 라데온 내장 그래픽스, 화면 크기는 14인치, 무게는 1.29kg으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저도 구매를 했었고요. 제가 최근에 리뷰를 했던 제품인데 국산 브랜드인 LG가 가성비 외산 브랜드를 잡기 위해서 만든, 거의 작정하고 만든 가성비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램이랑 정말 비슷하지만 그램에서 지문 인식이라든지 키감 좋은 키보드라든지 이런 것들 꽁꽁꽁꽁 빼서 원가 절감해서 100만원 이하로 낮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CPU는 절대 나쁜 CPU가 아니에요. PPT, 워드, 엑셀 전혀 문제 없고요. 인터넷창 10개, 20개 다 뛰어나도 동시에 뛰어나도 전혀 문제 없고 롤 같은 캐주얼 게임 충분히 가능합니다. 게다가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것도 FHD급 간단한 사진 편집 정도는 무리 없이 돌아가는 좋은 성능의 노트북이에요. 이 노트북 가장 좋은 점? 맞습니다. 정말 가볍고 그리고 LG라는 점. LG 전국 곳곳에 서비스 센터 100개 넘습니다. 라이트 유저분들에게 딱인 노트북이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헤비 유저와 프로 유저를 위한 그런 노트북입니다. ASUS 2022년 비보북 프로 15인치 OLED 모델입니다. 가격 122만 7천원이고요 CPU는 i5-12450H 최신 12세대 CPU죠. SSD는 512GB의 램 16GB, GPU는 RTX 3050입니다. 화면은 15.7인치에 무려 2.8K 해상도, 무게는 1.8kg이고요 윈도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제품 말고도 다른 제품들 추천드릴 거 많이 있었지만요, 제가 이 제품을 추천드린 이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가 정말 좋습니다. 일단 OLED 120Hz 주사를 가지고 있어요. 120Hz 주사율? 야, 그거 게이밍하는 사람들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글을 읽을 때에도 60Hz를 가진 일반 모니터보다 훨씬 눈이 편해서 저는 120Hz 모니터를 가진 노트북들을 강력 추천드리고요. 노트북 영상이나 이미지 작업하시는 분들께 가장 중요한 게 색 재현력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 색 표현 능력, 색 정밀도가 정말 뛰어나서 팬톤 컬러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이만큼 좋은 노트북이 또 없고요. 특히 영상 시청할 때 일반 LCD보다 OLED가 훨씬 더 명암비의 대조가 좋기 때문에 몰입감 있게 영상 시청까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해상도도 2.8K.
FHD랑 비교할 수가 없죠. 게다가 3050 그래픽카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배그나 로아 같은 3D 게임도 가능하고요. 영상 편집에 맞습니다. 빠른 렌더링도 가능했죠.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거, 컴퓨터 대용으로 쓰실 분들, 그리고 유튜브 용도로, 작업 용도로 마음껏 쓸 수 있는 노트북, 정말 저렴한 노트북, 레노버 2022년 아이디어피트 슬림 3입니다. 가격 594,000원이고요. CPU는 라이젠 5 5625U, SSD 256GB, 램 8GB, GPU는 라디온 그래픽스 17.3인치의 대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 그래서 2kg 넘어가요. 목이 나가서 이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CPU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양은 딱 그 정도인데요. 이 노트북 맞습니다. 화면이 17.3인치나 돼요. 엄청 크죠? 이 노트북은요, 집에서 쓰실 분들, 우리 부모님들 웹서핑 하신 용도로, 고스톱 치신 용도로 추천드리고요. 학생분들께도 캐주얼 게임 용도로, 인강용도로 쓰기 정말 좋은 가성비 노트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휴대성만 제외한다면 이만한 노트북이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나 이렇게 설명드렸는데도 원하는 노트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댓글로 나의 예산과 사용 목적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네요. 바이.